가상화폐 이야기인데요. 가수 박정훈 씨가 2천억 원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돼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가수 박정훈 씨 오랜만에 이름을 듣는 인물인데요. 그렇죠. 오늘 같은 밤이면 뭐 이런 노래로 상당히 인기 정상에 있었던 그 가수인데요. 네. 지금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해서 그 가상 그 화폐에 투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상 화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채굴기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이것에 그 투자를 하면은 상당 부분 이제 이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그야말로 편취행위를 한 것인지 현재 아니면 소위 후광 효과라고 하는 또는 뭐 바지 사장이라고 하는 그와 같이 이제 얼굴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역할을 한 것인지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사기액이 2천억 원에 그 해당이 그 되어 있다. 그래서 사기의 그 당사자 자체는 이 그 박정훈 씨와 형 동생하는 아주 가까운 그 지인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이와 같은 그 상태인 거죠. 네. 어쨌든 그 가상 화폐가 지금 한 1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도 약 5원이었는데 그 어제 현재 한 1,000만 원까지 사실은 이제 올라간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사기를 하려고 하는 그 소재로서는 상당히 그 적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피해가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예. 보입니다. 네. 10년 전에 5원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1,000만 원이라고요. 네.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크게 불어나 버렸는데요. 자, 이 박정훈 씨가 사실 이 가상화폐 사기 사건의 주범은 아닙니다. 연루가 돼 있는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자, 이 가상화폐 사기 사건의 내용을 보면은 채굴기 투자를 빌미로 해서 투자자들로부터 수만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2천억 원을 편취한 그런 의혹이에요. 자, 이 부분 먼저 이 채굴기라는 게 뭔지부터 좀 궁금한데요. 채굴기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제 마이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채굴한다는 것은 광석을 캐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근데 비트코인이 캔다는 의미로 채굴기라는 걸 그런 용어가 있죠. 그리고 채굴기는 이제 일반 컴퓨터 갖고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채굴기라는 다른 특별한 비트코인이랄지 뭐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뭐 일종의 뭐 하드웨어면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예. 사실 저거 투자하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채굴기로 비트코인이랄지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를 캐면 돈이 된다 그것만 아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일반적으로 저런 사기 사건의 특징은 채굴기를 사게 만들죠. 그러면 얼마의 채굴기가 있는데 그럼 채굴기를 직접 준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걸 운영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신 보관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보관만 하고 돈을 받기 때문에 보관은 늘지만 그게 과연 실체가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네. 또 그 산 사람으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이 채굴기를 사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외부에서 친척이랄지 가족들을 다 끌어들이는 거죠. 일종의 그 피라미드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이제 유산수시나 피라미드 거의 비슷한 건데 이제 수법의 특징이 있어요. 일단 대부분의 회사는 본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람이 사장을 해요. 대표를 하고 또 한국 지사를 설립하죠. 그리고 채굴기와 관련해서 돈이 있으면 한국에 있는 지사를 통해서 미국으로 다 돈을 송금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우리는 미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진짜다. 그러면 미국에 떠넘기는 거죠. 이제 그런 형식으로 해서 제가 상당히 지금 피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혀 존재하지 않는 채굴기를 통해서 내가 비트코인을 많이 채굴을 해야겠다는 그런 묘한 심리를 이용해서는 저는 사기 행각이 아주 지금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네.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가상화폐의 가치가 10년 전에 5원이었다가 지금 1,000만 원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상화폐와 관련한 그런 사기에 속는 사람도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것이 이제 공식적인 뭐 법정 화폐는 아니지만 네. 그 많은 나라에서 법정 화폐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리 투자를 하면 그만큼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욕심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시카고의 그 증권가에서도 이것을 새로운 선물 상품으로 이제 개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현재 그 나오다 보니까 네. 내가 미리 먼저 구입을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암호화된 화폐인데 이것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고성능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성능 컴퓨터 자체가 개인이 갖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전문 회사가 이 고성능 컴퓨터가 있게 되면 많이 이익이 있겠죠. 네. 그러면 그것에 있어서 또 파생 상품도 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와 같은 그 상태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사기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지금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에 관련된 이 규제가 좀 없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거래로만 뭐 인정을 하는 것이지 네. 이것에 있어서 예를 들면 서버가
다운됐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해킹에 있어서의 예를 들면 보안 장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이 이제 없는 이와 같은 그 상태고 현재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곳에 무엇인가 그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유혹의 소재거리로는 상당히 충분한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더리움이라는 가상화폐 사기 사건을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요. 김 변호사께서는 혹시 이 관련한 소송이나 이런 걸 맡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저런 사기 관련된 부분에 범죄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뭐 저희가 수임을 하는데 네. 굉장히 그 사기를 입증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단계처럼 단계별로 돼가지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박정훈 씨와 관련된 사건에서도 아마 임원이 한 3명 정도 구속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면 이게 어느 정도 뭐 돈을 뭐 돌려막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아서 이걸 또 내려주려고 하면 계속적으로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채굴기를 팔게 되고 없는 채굴기를 팔게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채굴기를 갖다 피해자들 입장에서 어디 있느냐 좀 보자고 하면 그건 보여줄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잘 보관하고 있다. 아니면 미국에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입증하고 또 피해를 봤다고도 어려운 측면이 어떤 면이 있냐면 되게 보면 가족 중에 또 권유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족을 상대로 그걸 사기로 고사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자 단체를 모집하고 그 단체에서 그 실제적으로 실행한 고위직 이런 사람들을 고소를 하는데 많이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리핀이나 그런 데 도망간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이 사람들 전부 다 잠적을 하고 설사 그 고소해서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돈은 다 휘발성 있는 것처럼 날아가 버렸어요. 아니면 미국으로 다 송금이 됐기 때문에 피해 구제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 사건의 경우는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직접 투자한 것이 아니고 채굴기라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인 투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비트코인이랄지 이더리움 같은 이제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방법은 뭐 원칙적으로 이제 거래소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거래소가 있고 이더리움 말고도요. 가상화폐가 우리나라에서도 또 개발한 가상화폐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면 사실은 뭐 비교적 100%는 아니지만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사기 수법을 쓰는 것은 이제 채굴기로 관련해서 사기 수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채굴기를 판매를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이랄지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는 없고 단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채굴해낼 수 있는 컴퓨터만 있는 거죠. 근데 그 컴퓨터 자체의 존재도 사실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이제 가장하는 게 그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자, 가상화폐 개념도 아직 그 일반인들한테 참 생소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크게 한번 뭐 대박 투자를 노리는 분들 때문에 이런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